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2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용의 흐름을 알면 명당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일은 이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 12생사룡, 다시 말씀드려서 생룡과 사룡의 12가지 유형인 화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용의 기륭 구별과 관련해서 용의 변화는 무궁하죠. 그래서 크게 생룡과 병룡, 사룡 등으로 구별됩니다. 조종산으로부터 흘러온 산맥이 잘 조화롭게 배합이 되면 혈이 맺히게 되는 것이 바로 풍수의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흘러온 산맥이 흩어지고 혼합되는 관계에 따라서 기륭화복이 생기게 되는 이치라 하겠습니다. 먼저 생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룡은 조산에서 발맥하여 전후 좌우로 감싸고 서로 사귀듯이 환포 교세하며 힘차게 높고 낮게 일어나고 엎드리는 고저 기복을 거듭하는 용으로서 청룡과 백호가 서로 감싸안고 그리고 입수가 단정하고 안산이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혈이 단정하고 안산이 분명하면 인정, 즉 자손이 발복하고 부귀의 기운을 안겨주는 최고의 기란 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입수라고 하는 말은 이 용이 혈로 들어가는 머리로서 현무정, 즉 혈 뒤에 솟은 봉우리에서 혈의 바로 뒤까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무정이란 혈장 바로 뒤에 솟은 봉우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 혈장 뒤에 솟은 봉우리로서 혈과 가장 가깝게 솟은 산봉우리를 말합니다. 안산이란 혈을 만들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 생기, 생동하는 기운이 생기 에너지를 응결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혈 앞에 낮게 엎드린 산으로서 이 안산은 혈 앞에 낮게 엎드린 산이죠. 그래서 이 안산은 주인이 손님과 마주 앉은 이 책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산이 높으면 눈썹 정도가 적합하고 안산이 낮으면 심장에 위치해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이 의지하고 있는 이 책상과 같다 해서 의안, 즉 의안이라 하여 이 본래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룡은 이 안산이 잘 솟고 옆에 산이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 즉 허한 측면을 잘 보좌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종산이 귀하고 기운을 이어주는 산줄기, 즉 용맥의 진행 과정에서 앞뒤, 즉 전후가 서로 응하고 아주 정스럽게 유정하게 호위하면서 험악하거나 거칠지 않고 이 산봉의 모양이 창고 모양인 일자문성, 즉 창과 고가 있는 주밀한 용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복룡을 얻게 되면 이 조상의 음덕을 얻고 노복의 공양도 받으며 이 아주 일생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고 복이 장구하여 아주 화목하고 건강 장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강룡, 강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룡은 용맥이 힘차게 뻗어 흘러내려오는 것이 마치 이 맹호, 호랑이가 습속에서 나오듯하며 형새와 용새가 아주 매우 크죠. 이 홍대하고 거침이 없으며 역량이 성대하여 이 산맥이 진행하는 과정, 행도가 자유로워서 그 산격, 풍수에서 말하는 어떤 산세라든가 이런 격이 강성한 용을 말합니다. 마치 목마른 용이 바다를 달리는 듯하고 고기의 비늘이 서 있는 것 같아 지기, 즉 땅 기운이 응결된 곳을 얻으면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부귀 공명이 세상을 흔들고 공업이 강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룡은 거의 고저 기복이 없고
좌우로 꿈틀림이 없거나 힘차게 굴러 움직이지 못해서 힘이 없는, 죽은 듯이 힘이 없는 용을 말합니다. 복만이 모호하고, 산의 어떤 굴곡이라든가 변화, 이러한 그 폭우 형세, 이런 것들이 모호하고 본체의 변화가 없이 아주 곧고 굳은 산, 즉 그러한 용을 말하며, 원래 그 발원지인 조산에서 이탈하여 수리하지 못한 용새를 말합니다. 용새가 마치 고기가 물을 잃은 것과 같고, 또 이 나무에 가지가 없는 형상과도 같고, 변화, 즉 굴곡 변화, 이 구불구불 하는 이 힘차게 뻗어내려오는 듯 굴곡 변화 없이 물 위에 떠가는 죽은 미꾸라지처럼 생기가 없고 힘이 없는 산을 말합니다. 용맥에 비록 이 혈처럼 생긴 곳이 있어도 참된 혈, 즉 진혈이 아니고 가짜 혈, 즉 가혈로 봅니다. 만약 사룡에 잘못 대지를 정하거나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면 예로부터 집안이 흉하고 아주 가난하고 곤고함과 빈천함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당이나 신단을 세우더라도 이곳에는 신령이 응하지 않는 곳으로 보는 것이죠. 자, 진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룡은 봉우리를 이룬 성봉, 즉 성봉이 각각 하나하나 조화롭게 일어나고 지맥의 흐름이 고르며 땅기운, 지기를 이어주는 산줄기, 즉 용맥의 행도가 순조롭고 차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생동감이 있고 용의 정신이 뛰어나고 높고 낮게 이어지는 기복이 질서가 있고 문란하지 않으며 이 거친 것이 부드러워지는 이 박환의 변화가 면밀함이 마치 봉황새, 봉황이 날아오고 기러기가 무리를 유연하게 나는 것 같아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형세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용격을 이루어 아주 융결, 즉 융합하고 결합이 되면 가장 최고로 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산기운을 타고 나면 예로부터 문장으로 출세하거나 이 부귀상전하며 아주 그 발복이 오래도록 장원하여 도중에 어떤 막히거나 장애가 없이 멈춤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슬 역자의 영룡. 영룡은 성봉이 기울게 일어나고 이 산줄기를 양쪽으로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지각이 마치 배반하듯 거슬러 역으로 뻗어 있으며 이 산이 진행하는 행도가 어그러지고 아주 사납고 흉포하게 이루어진 형세를 말합니다. 용맥이 조산을 이탈하여 높고 낮음이 고르지 못하고 순리에 부합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쪽을 돌아보며 마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룡에는 요도가 따르지 않고 이 산을 흘러나오는 이 산세의 좌우에서 받쳐주는 이 산줄기라든가 어떤 보조적인 어떤 이런 산의 형세가 되지 않고 요도가 따르지 않고 입수처에는 청룡과 백호인 용호가 감싸지 않고 수세 즉 물이 역행하여 마치 백로가 뒤로 나는 것과 같은 형세이니 매우 불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곳에 기운을 타게 되면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흉폭하고 반역하는 반란군의 물이나 도적이 나오고 아주 이 재화가 무섭고 부모에게 패역하거나 형옥에 갇히는 자손이 나온다는 이 산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 이런 곳에 주택이 들어서거나 또는 이런 곳에 장사 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순룡, 순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룡은 성봉이 순조롭게 솟은 산을 말하죠. 그래서 산줄기를 양쪽으로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지각이 적절하게 순포, 즉 순리적으로 감싸 안고 앞으로 뻗어나가는 용세를 말합니다. 산이 뻗어내리는 행도는 흩어지지 않고 기운을 모아서 힘차게 이 행룡, 즉 뻗어내려 전진하고 조산을 벗어난 이후로 높고 낮음에 아주 질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신을, 산의 본체인 본신을 따르는 호종사, 보호해 주는 거죠. 이 호종사가 함께 따르며 위아래 즉 상하가 서로 조응하고 좌우를 감싸주어 아주 정스러운 유장한 형사가 마치 북두에 공업하듯 즉 손을 모아 조아리듯 하고 물이 동방에 조응하듯이 다정하게 정을 두고 돌아다보는 형국입니다. 순종의 기운을 타게 되면 이 풍수에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잘 화합하고 융합하게 되면 부귀영화와 아주 백자천손이 많은 자손들이 오래도록 효순하고 화목하여 오래오래 아주 수복을 장수할 것을 수복을 누릴 것이라 했습니다. 자, 악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악룡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양룡은 이 성복, 즉 산세가 마르고 힘이 없으며 지각이 없거나 짧으며 이 원래의 산체, 즉 본신용의 행도가 생기가 이 기운이 없고 좌우 굴곡이 희미하고 게으른 것을 말합니다. 조산을 벗어난 이후 산이 흩어지고 모아짐이 전혀 없으며 이 박환의 변화가 없어서 이 산은 험준하고 산의 근육은 들떠있듯이 앙상한 뼈가 드러난 가늘고 왜소한 용사를 말합니다. 광채가 없고 꺼지고 깎이며 이 균형을 잃고 충실하지 못함으로 아주 뭔가 떠있는 이 부한 형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상이 마치 거위머리 같고 이 오리의 목처럼 생겼으며 가느다란 이 버들가지와 같고 아주 시든 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룡은 이 용사는 마치 아주 굶은 말과 같고 사용할 수 없는 낡은 구유통을 엎어놓은 듯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잃고 홀로 방황하는 기러기와 같고 아주 힘없이 꺾인 용을 가리킵니다. 비록 혈과 같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진혈이 아닌 가혈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 아주 잘못 장사를 지내게 되면 외롭고 가난한 생활을 하거나 병고에 시달리거나 아주 곤고한 삶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 이 풍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룡은 성봉이 힘이 없고 행도가 뒤쪽으로 아주 물러나듯이 퇴각하듯이 바른 기운이 없는 용맥을 지칭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일어나다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용은 낮고 혈은 높아서 이 배가 마치 물길을 역으로 거슬러 오르는 것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순조롭지 못하고 높고 낮은 고하의 순서를 잃어버린 것 같다. 잃어버린 것 같으니 매우 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혈과 같은 이 형세가 비록 이루어진다 해도 매우 불길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곳에 장사 지낼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혹 발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발복은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즉시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이 약한 곳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가장 불길한 용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병룡, 병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 이 병룡은 성봉, 즉 일어난 산의 본체는 비록 수려하고 아름다우나 행도의 과정에서 곳곳에 이 결함을 안고 있는 용을 말합니다. 조산을 떠난 후에 행룡의 흐름이 불순하고 기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깨지고 부서진 듯하고 그리고 변화를 거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듯하나 지각이 고르지 못하여 용의 어느 한쪽이 생하면 한쪽은 또 죽은 듯 해서 음양이 어긋나 있는 용을 말합니다. 한쪽은 아름다우나 한쪽은 험하여 이 성봉이 한결같이 고르지 못하고 아름다움과 아주 추함, 즉 아름다움과 추함이 동시에 전개되어서 병든 용격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용격은 화복이 상반되어 털을 잡거나 장사 지내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룡은 조산을 벗어난 이후 정상적인 출맥, 즉 맥을 이어주는 산줄기가 뻗어나가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동쪽과 서쪽으로 두서없이 나뉘고 어지럽게 갈라져 이 방정을 분간할 수 없는 용을 말합니다. 산의 본체인 용신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어떤 이 분벽,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많고 참다운 기운, 즉 진기가 분산되어 모이지 않고 용맥이 중심을 이룬 이 산만한 용, 뭔가 어지럽게 좀 조화롭지 못한 이 산만한 용을 가리킵니다. 산세의 변화가 이반하고 달리고 흩어지고 잘리고 기울고 뾰족하고 아주 돌이 많고 한쪽에 올라가는 것 등을 가리켜서 귀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겁은 빼앗을 겁자. 겁은 관사, 즉 관의 소속이라든가 이런 관사를 주관하고 귀는 질환, 건강에 관련됐죠. 그래서 질환 등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룡은 가장 흉하고 관제, 질병, 도적, 어떤 침겁 등 불길한 기운을 조장하는 합격 중에 합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 마지막에 박환이 잘 이루어져서 쓰임이 될 때는 이러한 생김새 결코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살룡. 살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룡은 용신이 조산을 떠난 후 행도 과정에서 가파른 바위 절벽과 마치 깎아지른 듯 험준한 벽으로 이 산세가 이루어졌으며 산의 생김새가 추악하고 거칠고 이 암벽과 바위가 두서없이 뼈대가 나온 것처럼 솟아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각이 고르지 못하고 아주 뾰족뾰족 이 첨예하여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기울고 넘어지는 형상으로서 관절과 부스럼 같은 옹종이 아주 경직되어 음양의 좌우 변화가 없는 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룡은 이 산이 구불구불 좌우로 산줄기가 나뉘고 높고 낮게 일어났다가 엎드리는 어떤 변화 과정인 굴곡과 과엽, 굴곡 과엽이 전혀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박환, 깎이는 깎이고 깎여서 부드러워지는 과정이 박환과 그리고 거친 형상을 털고 아주 살성 있는 살기를 벗기는 하였으나 본래 험악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뼈골이 앙상하여 산줄기를 걸어가 보면 심신이 편치 못하고 두려운 느낌이 오는 산을 말합니다. 매우 흉하고 좋지 않은 산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의 잘못 자리를 잡아 장사를 지내거나 또는 그렇게 또 장사 지내게 되면 흉한 기운이 아주 강폭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가문이 쇠퇴하고 몰락하여 결국 처참하게 망하게 된다고 하여서 주의와 경계를 요구하고 있는 산입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29강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제3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